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2학년도 물리 합격자 김경은입니다. 부산에서 중학교에서 과학을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험을 몇 번 준비하셨죠? 저는 총 재수를 해서 2021학년도 시험이랑 22학년도 시험을 쳤습니다. 선생님 합격수기 읽어보니까 초수 때 물리의 미음자도 모를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전공이 그래도 물리학과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대학교를 다녔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느라 공부에 손을 많이 놓고 있었는데 이제 임용이 다가오고 하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는 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4학년 후반부터는 조금 준비해서 했지만 1차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초수 때는 전공 물리 이 파트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저는 스터디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스터디는 온라인 짝 스터디였어요. 그 온라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주변에 물리를 치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부산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물리 카페에서 사람을 구해서 같이 짝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짝 선생님과 함께 인강 들었던 걸 복습하고 서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풀이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 기출은 다들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수험생의 필수 코스잖아요. 그래서 기출풀이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시험 문제가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 조금 안 좋았던 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식이 없는데 시간은 부족해서 조금만 모르면 제가 스스로 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답지를 보는 그런 습관을 들였던 게 조금 잘못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출풀이 스터디는 그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성급했던 스터디였던 건가요? 네, 시기가 한 5월 정도에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 기출풀이 스터디를 많이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급한 마음에 들어갔는데 이게 저한테 도움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해버리는 바람에 도움이 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기출풀이 스터디보다는 이 시간에 차라리 좀 전공 지식을 쌓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빈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 지식이 쌓이고 난 뒤에 그걸 해야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 문제가 진짜 질이 좋은 문제잖아요. 근데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만 먼저 알아버리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좀 스포당하는 느낌. 약간. 그다음에 멘토 멘티 스터디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지식이 없는 상태여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어떤 분은 자기 지식을 알려주고 싶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연결이 잘 돼서 그분은 제가 모르는 거 알려주고 저는 그분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물리 지식을 조금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짝 스터디랑 기출풀이 스터디는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스터디인데 멘토 멘티 스터디는 제가 좀 처음 봐요. 이 멘토 멘티 스터디는 좀 물리 교과의 좀 특징인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도 좀 새로웠나요? 저희는 멘토 멘티 스터디는 정말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물리나 다른 과학 교과 또는 수학 교과는 문제 푸는 게 조금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푸는 거는 스킬이 없으면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멘토 멘티 스터디를 통해서 스킬도 얻고 내가 몰랐던 노하우들도 좀 배울 수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 조금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멘토는 누군가요? 멘토도 똑같이 카페에서 구했는데 그분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뒤늦게 임용을 준비하셔서 일단 전공적으로 지식이 엄청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남한테 알려주니까 좀 공부도 잘 되더라. 그래서 멘토를 하고 싶은데 멘티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멘토 멘티 스터디에서 멘토도 같은 수험생이네요. 네, 그렇죠. 멘토도 같은 수험생인데 혼자만 알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공유해 주시고 막 정보를 알려주시고 이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그분은 바로 합격하셨나요? 그분은 수석. 그러면 근데 어쩔 수 없이 멘토보다 멘티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네, 근데 저희가 1대 4였거든요. 멘토 선생님 한 분이고 멘티가 4였는데 나머지 분들은 활동을 안 해가지고 저랑 그분이랑 1대1 스터디로 거의 진행돼서 저한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의 뭐 과외 받듯이. 거의 진짜.
과교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과교로는 내용적으로 엄청 쉬워요. 그래서 쉽단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이론 강의도 한 1, 2개월 정도로 정말 빨리 끝나고 내용도 전공보다는 조금 얕아서 이론을 빨리 끝내고 바로 기출풀이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책도 됐다 두껍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스터디를 구해서 4월부터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범위 나눠가면서 물화생지를 저희는 다 풀었어요. 풀다 보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 번 회독하면 4-5번은 기본적으로 보는 게 되더라고요. 기출풀이 스터디를 통해서 일단 과교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잘 잡은 것 같아서 과교론은 기출 분석 스터디를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 분석을 저는 한 8월, 9월까지 계속 반복하고 틀린 거 또 보고 물리 전공만 또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10월, 11월 되면 마음도 급하고 다른 전공은 좀 보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교론 빈칸 스터디를 따로 했었는데 토탈 솔루션 교재 아시죠? 보라색 그 교재를 PDF로 맡겨가지고 아이패드로 제가 모를 것 같은 걸 빈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친구와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얘가 모를 것 같은 걸 빈칸하고 저도 얘가 모를 것 같은 걸 빈칸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단어를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를 저희끼리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추면 얘 좀 안 해? 이렇게 하고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 다 같이 모르네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르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도 막상 모르는 게 정말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이 과교로는 기입형 대비인가요? 기입형 대비라기보다 그냥 내가 모르는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터디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수 때 교육학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교육학이라고 하면 저희가 논술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과 사람들은 논술 쓰는데 엄청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처음에 논술이라고 했을 때 부담감이 엄청 컸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별거 아니다. 그냥 서본결만 쓰면 점수를 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서본결을 제대로 쓰는 거에 먼저 초점을 뒀고 교육학 강사님께서 나눠주시는 짧은 글쓰기 이런 과제를 통해서 글 쓰는 두려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교육학은 입으로 많이 말해야 된다, 많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인출 스터디를 먼저 했어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교육학적 지식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듣고 제 입으로 한 번씩 말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도 할 겸 공부도 할 겸 해서 시험 기간에 약간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스터디는 재수할 때도 많이 썼던 방법인데 솔직히 모의고사 시즌 되면 온갖 강사들이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다 푸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한 강사만 해도 한 20-30개를 주는데 한 강사 것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3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든 걸 다 논술로 쓴다고 하기보다는 얘를 개요짜기로 해서 공부를 했어요. 서본결을 다 안 지키고 그냥 답을 서술하는 식으로 적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이제 논술 쓰는 틀은 다 똑같고 그 내용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 초수 때 준비를 한 거 보니까 절대 이제 밀도가 떨어지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되게 이제 좀 컴팩트하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그 선생님께서 초수 때 나름대로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실패를 했던 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원인이 좀 여러 개가 많았거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었는데 기본 지식이 부족한데 당연히 문풀 실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풀 부족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개념을 채우는데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모르는 거를 성격이 급해가지고 모르는 거를 참고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못 가져요. 그래서 궁금하면 답지 찾아오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막 이래가지고 제 스스로 얻어가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 4월, 5월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으니까 몰라도 답지를 보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 혼자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걸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진득하게 한번 보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성격이 또 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진짜 많았어요. 뭐 계산 실수 이런 거 2라고 써놓고 3이라고 보고 더하기라고 써놓고 곱하기라고 보고 이런 실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실수도 실력이긴 한데 그냥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기본적으로 한 15점에서 20점은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답지에 의존하는 습관 말씀하셨나요? 잡지에 의존하는 습관. 네 번째입니다. 네네네. 잡지에 의존하는 습관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르는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잡지를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잡지를 열어서 잡지를 보고 또 그걸 보고 내가 또 안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또 노트에 쓰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잡지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최대한 진짜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수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교직이수 하셨잖아요. 네. 교직이수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과에서 그 엄청 이제 상위권에 들어야 교직이수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라면 그런 건데 저희 시즌에는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한 5명 신청했는데 5명이 다 되는 그런 좋은 케이스여서 뭐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았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리 교육이랑 물리학과 있으면 전공 지식을 좀 더 깊이 배워서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이득 보는 케이스에는 들어가지 않았고